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둔 그 음식이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되고 심지어 암을 부르는 발암물질로 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냉장고 문을 여는 손길이 실은 독을 꺼내는 손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는 수많은 음식이 그 차가운 환경 안에서 독소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73살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몇 달째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드시는지,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냉장고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냉장고에 잘못 보관한 음식들이었죠. 박 여사님은 건강을 챙기신다고 감자며 양파며 마늘이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사다가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매일 몸에 염증을 쌓고 심지어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를 독소 창고가 아닌 생명 창고로 만드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음식 중에 5번째와 6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일부러 챙겨 먹는 것들인데 보관을 잘못하면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에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활력연구소에서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이 되는 음식 7가지와 반대로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독이 되는 음식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이 오늘 이 영상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아마 이 감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 그거 그냥 튀길 때만 문제라며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왜 그런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녹말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가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 보통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방어작용을 시작합니다. 춥다, 얼어 죽겠다, 당장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자 하면서 감자 속의 녹말을 당으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군이 많아진 감자는 그냥 쪄서 먹을 땐 식감이 좀 부석해지고 단맛이 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이 감자를 만약 고온에서 조리한다면, 예를 들어 12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굽거나 튀긴다면 이 당분이 감자 속에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과 만나 끔찍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 강력한 발암 추적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물질이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계의 독성을 일으키고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아는 69살 김영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하시고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사시는데 손주들이 감자튀김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감자를 한 봉지 사다가 늘 냉장고에 넣어두고 주말마다 에어프라이어에 바싹 구워서 주셨대요. 할아버지가 해주는 게 최고라는 말에 신이 나서 더 노릇노릇하라고 갈색이 될 때까지 바싹 구워서 주신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어르신이 원인 모를 염증 수치 상승과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나중엔 손주들까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고요. 이분이 드신 감자가 바로 냉장고에서 당으로 변한 감자였던 겁니다. 그걸 고온에서 갈색으로 구웠으니 아크릴라마이드를 매주 드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감자는 8도에서 15도 사이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하나씩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 그늘이나 다용도실 구석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냉장고에 감자가 있다면
튀기거나 굽지 마시고 찜이나 국처럼 물에 넣고 끓여 드세요. 100도에서는 아크릴라마이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꼭 구워 드셔야겠다면 감자를 썰어서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당분을 빼낸 뒤에 조리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양파와 깐 마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양파나 마늘을 사오셔서 특히 깐 마늘을 봉지 그대로 냉장실에 넣어두실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양파는 습기에 아주 약한 채소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아주 높죠.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양파가 숨을 못 쉬고 습기를 빨아들여서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특히 검은색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 이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가 우리 장 건강을 해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건 깐 마늘입니다. 껍질을 깐 마늘은 수많은 상처가 난 상태와 같습니다. 이걸 냉장실에 넣으면 높은 습기 때문에 금방 끈적끈적해지고 물러집니다. 이런 마늘 본 적 있으시죠? 75살의 이순자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마늘 까는 게 힘들어서 늘 마트에서 깐 마늘 한 팩씩 사다 드셨어요. 그걸 냉장실에 넣어두고 한 달 넘게 드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유 없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뭘 드셔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찾아줬어요. 검사 결과 만성위염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맵고 짠 것도 안 드시는데 왜 위염이 생겼을까요? 원인은 냉장고 속 물러진 깐마늘이었습니다. 깐마늘이 물러지기 시작하면 이미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깐마늘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보툴리누스라는 무서운 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건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독소입니다. 그럼 양파와 마늘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와 통마늘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감자처럼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망에 넣어서 걸어두는 게 최고입니다. 만약 깐 마늘을 사오셨다면 절대 냉장실에 두지 마시고 바로 쓸 만큼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냉동실에 얼리세요. 얼린 마늘은 영양소 파괴도 거의 없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냉장실에 든 깐 마늘은 3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지난 깐 마늘이 끈적하다면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되는 음식은 자른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수박 한 통 사서 반은 먹고 반은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시죠. 이게 세균을 어마어마하게 증식시키는 행동입니다. 한국소부자원에서 실험한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수박을 반으로 잘라 랩으로 씌워 냉장 보관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랩과 맞닿은 표면에서 세균 수가 3,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것들입니다. 랩은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습니다. 수박에서 나온 과즙이 랩과 틈새에 고여서 세균의 먹이가 되고 냉장고 안에 온갖 균들이 달라붙어 그야말로 세균 배양기가 되는 겁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0살 최어르신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네 가족이 놀러와서 수박을 먹고 남은 수박을 랩으로 씌워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르신과 며느리가 그 수박을 먹고는 둘 다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장염, 즉 식중독이었죠. 수박은 절대 랩으로 씌워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귀찮으시더라도 수박을 사온 날 바로 다 깍둑 썰기를 하세요. 그리고 물기를 뺀 다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밀폐 용기에 보관한 수박은 세균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랩 씌운 수박이 있다면 랩과 맞닿은 부분은 최소 1cm 이상 아주 두껍게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네 번째,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하루 만에 독이 되는 음식 찬밥입니다. 자, 이건 반대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냉장고에 넣어서 문제가 됐죠. 이 찬밥은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독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이 남으면 전기밥솥에 보온 상태로 그냥 두시거나
솥에 그대로 두고 다음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데워 먹을 건데 뭐 하십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밥을 상하게 하는 주범은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입니다. 이 균은 아주 지독해서 밥을 끓이는 100도의 온도에서도 포자라는 씨앗 형태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밥이 식기 시작하면 특히 60도 이하의 따뜻한 온도, 즉 밥솥의 보온 상태 온도에서 이 포자들이 깨어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식하며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는 다시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78살의 박할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아침에 밥을 한 솥에서 저녁까지 밥솥에 보온으로 두고 드셨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 심한 구토와 설사로 탈진해서 자식들이 발견해 병원에 갔습니다. 역시 식중독이었죠. 원인은 보온 상태로 오래 둔 밥이었습니다. 밥은 다 되자마자 바로 드실 만큼만 덜고 남은 밥은 즉시 펀에서 식힌 다음 2시간 이내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에서는 이 바실러스균이 거의 번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밥을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녹말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 몸의 소화 흡수가 덜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밥이 됩니다. 밥은 절대 상온이나 보온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남으면 즉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5번째와 6번째. 이거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1급 발암물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바로 견과류와 생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요리에 쓰는 생강. 이걸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대부분 싱크대 서랍이나 베란다, 식탁 위에 그냥 두고 드시죠. 이게 바로 간암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곡물이나 견과류가 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아스페리길러스라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곰팡이가 무서운 이유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청산가리의 10배나 되는 독성을 가졌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을 직접 공격해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67살의 윤 여사님이셨는데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달이 오고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암 말기였습니다.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족들과 생활 습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몇 달 전에 시골에서 친척이 농사지은 땅콩을 한 자루 얻어다가 그걸 베란다에 두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 드셨던 겁니다. 그해 여름이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둔 땅콩 자루 안에서 곰팡이가 슬었고 그 곰팡이가 뿜어낸 아플라톡신을 매일같이 드셨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곰팡이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독수는 씻어도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을 사다 보면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피죠. 많은 분들이 아깝다고 그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쓰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생강에 핀 곰팡이 역시 아플라톡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건 일부분일 뿐, 그 독소는 이미 생강 전체에 뿌리처럼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썩은 사과 도려내고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견과류, 땅콩, 옥수수, 그리고 생강. 이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까요? 무조건 냉장 또는 냉동 보관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상온에 일주일만 두어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껍질을 깐 것이라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오래 두고 드실 거면 냉동 보관하세요. 생강도 흙을 털어내고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거나 아예 다져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었다면 그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통째를 버리세요. 그게 내 간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 견과류나 생강을 상온에 두고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꼭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정보를 유튜브에서 보고 저희 집 견과류 보관법을 싹 바꾼 뒤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것도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몸에 좋다고, 혈관 깨끗하게 한다고
들기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들기름을 어디에 두시나요? 가스레인지 옆이나 싱크대 위에 두고 드시죠. 들기름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아주 약합니다. 상온에 특히 불 옆에 두고 뚜껑을 여 닫을 때마다 들기름은 빠르게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산패된다는 건 쉽게 말해 썩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패된 들기름에서는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일흔살의 송여사님은 고지혈증이 있어서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드셨죠. 몇 달 뒤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은 좋아지지 않고 온열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들기름이 산패되면서 오히려 독이 되어 몸을 공격한 겁니다. 들기름은 절대 상온에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색 병에 담아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봉한 들기름은 한두 달 안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상온에 둬도 괜찮지만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놓으면 독이 되는 음식, 감자, 깐마늘과 양파, 그리고 랩 쉬운 수박. 반대로 냉장고에 꼭 놓아야 하는 상온에 두면 발암물질이 생기는 음식, 찬밥, 견과류, 생강, 그리고 들기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우리 활력연구소 구독자님들을 위해 특별히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다들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그런데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냉장고 문 쪽에 있는 계란칸에 보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계란을 가장 빨리 상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계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해서 이렇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금방 신선도가 떨어지고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란은 사온 그대로의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안쪽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보관할 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고 부르는 공기중원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로 가야 노른자가 아래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공기주머니를 통해 계란이 숨을 쉬면서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냉장실 이야기는 이쯤 하고 냉동실 이야기도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리면 영원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주 큰 착각입니다. 냉동실은 세균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얼려서 잠시 멈춰두는 것뿐이죠. 영하의 온도에서도 리스테리아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균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해동하는 순간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바로 오래된 아이스크림입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살짝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죠? 그때가 바로 세균이 번식할 기회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게 바로 각얼음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물 마실 때 쓰는 그 얼음틀, 솔직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냉장고 안에 온갖 냄새와 세균들이 그 얼음틀에 다 모입니다. 물을 새로 부을 때마다 균이 겹겹이 쌓이는 거죠. 이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씻어 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돗물에 2분 정도 푹 담궈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헹궈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나 생선을 해동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싱크대 위에 꺼내놓고 저녁 때까지 방치하시나요? 이건 세균을 배양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온에 두면 겉은 돋고 속은 어는 그 시간에 겉부분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익고 속은 차가워서 최악의 상태가 되지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해동법은 드시기 전날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두는 냉장해동.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 급하시면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쓰시거나 비닐의 산채로 흐르는 찬물에 담가두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동한 음식은 절대로 다시 얼리시면 안 됩니다. 세균 덩어리를 다시 얼리는 꼴입니다. 먹을 만큼만 해동하고 남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냉동실이 나쁘리 많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얼리면 더 좋은 음식도 있으니까요. 가끔 보두부를 얼리면 단백질이 6배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단백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얼면서 수분이 쏙 빠지니까 무게 대비 단백질 비율이 높아져서 농축되는 것뿐입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정말로 얼리는 게 이득인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상온에 그냥 두면 비타민과 엽산이 하루가 다르게 파괴됩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사오자마자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이 영양소 파괴를 꽉 말아줍니다. 그래서 시금치만큼은 냉동 보관이 상온 보관보다 훨씬 더 영양 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냉장고와 냉동실을 똑똑하게 쓰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청소 이야기도 해드려야죠. 우리가 매일 쓰는 냉장고, 과연 깨끗할까요?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 쓰시면서 환경 호르몬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통, 그 바닥에 PP나 HDP라고 적힌 것들은 냉장 보관용으로는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 시킬 때 수요조 오는 얇은 랩, 특히 업소용 랩은 뜨거운 음식과 만나면 안 좋은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랩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세제 쓰기가 찝찝하시지요? 그럴 땐 베이킹 소다가 최고입니다. 물에 베이킹 소다를 풀어서 젖은 행주로 냉장고 안을 쫙 닦아내세요. 그리고 마른 행주에 식초를 살짝 묻혀서 한 번 더 닦아내면 살균 효과까지 완벽합니다. 김치 냄새, 반찬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요? 그럴 땐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이나 드시다 남은 소주에 계피 조각 몇 개를 담가서 분무기에 넣고 냉장고 안에 불려보세요. 아주 훌륭한 천연 탈취제가 됩니다.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냉장고 안에서 곰팡이가 핀 음식을 하나라도 발견했다. 그건 지금 당장 냉장고 전체를 청소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곰팡이 포자가 이미 냉장고 전체에 퍼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날은 꼭 대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감자가 채소칸에 있진 않습니까? 깐 마늘이 물러지고 있진 않습니까? 싱크대 위에 들기름병이 나와 있진 않습니까? 베란다에 땅콩자루가 그대로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좌우합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강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더 이상 독소 창고가 아닌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생명 창고, 활력 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활력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